바랍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 의결하고 6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승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 사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의 각 호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교정시설로 변경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3호의 2의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6조 제5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연임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전고지 방법에 관한 조항이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전자적 전송 매체를 활용하여 사전고지를 방식을 추가하여 고지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전고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사전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고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절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 기숙사 등 새로운 건축물 분류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개발행위 허가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연임을 제한하고자 의원 발의되어 개정 추진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2월 1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가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되었으며 주차면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임대형 기숙사가 허용될 경우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 저해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의 제외 개발행위 허가권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의 추가 검토 장치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2-3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의 사전 고지 방법에 관해 중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전자적 전송 매체를 활용하여 사전 고지 방식에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조촉 등 특별 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돼 있고 연임 제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그 일부 용도 지역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불허하는 규정들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확실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 개발행위 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인데 그 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맨 끝부분에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필수 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개발 행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의미. 필요라는 거는 결국은 특정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까?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그래서 좀 이게 그 건축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부분이 너무 강화를 시켜서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조항을 지금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면 뭐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3,000평방미터 이상 임야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300평방미터만 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요. 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려고 가운데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 허가 받고 나서 나중에 주변에 이렇게 늘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와요.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해달라고. 그러면 가운데 했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바깥에 보면은 임상이 좋아요. 그럼 이거 허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자문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기준하고 이런 게 좀 규칙 같은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논리로 간다면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불공정 시비에 분명히 그 불공정 시비에 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어떤 범위는 그래도 좀 정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는 이제 성장관리구역으로 하면서 이제 그 심의 대상에서 다 배제가 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필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 이렇게 해놨고,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놨어요. 이게 출장소에서 이제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담당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제 인허가를 처리를 실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명문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성장관리 방안 용역에 의해서 이제 지금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저 산업형, 그다음에 주거형,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관리형 이렇게 나눠서, 산업형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공장 수가 뭐 주거 수보다 많았을 때 그럴 때는 일정 부분 산업형으로 만들고, 반대로 거꾸로 이제 주거형이 많았을 때는 이제 뭐 주거 형태로 가고, 뭐 성장관리형은 뭐 혼합이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 기피 시설 같은 게 있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형으로 놓다 보면 한쪽으로 쉽게 말하면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형을 갖다 이제 몰아넣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쪽 같은 데 들어갈 때는 그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좀 그 수월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심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아까 마냥 외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까 마냥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에 분명히 그 휘말릴 수도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좀 정해주시는 게, 그래 놓고 나서 자문을 받을 대상들을 그걸 받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그 필요하면 이제 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그런 거를 그 개정을 통해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하고도 상관위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임 규정이야 뭐 지금 대부분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 그러면 한없이 가기 때문에 그거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일부 용도 지역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이제 불허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규정을 좀 마련한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기숙사를 100개를 설치하면서 호실로 100개를 설치하면서 이제 주차 대수는 20대밖에 이렇게 이제 이 대폭 완화가 됐거든요. 이게 완화가 돼서 이제 일반 기숙사하고 임대형 기숙사하고 나눠져서 임대형 기숙사를 이제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부 맞는 얘기인데, 의원님 우리 시는 잘 아시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기반 시설 없는데 이게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가급적 이제 주차 대수를 좀 높여가지고 한 호실당 한 대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데하고 들어올 수 없는 데를 좀 구분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그 주차장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임대형 기숙사도 이게 0. 몇 대죠? 아니 그 전에 200제곱미터 한 대니까 뭐 5개에서 6개 호실에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엄청나게 이게 주차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했고, 주차장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27조 4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행위 외에 개발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또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와 자문의 차이가 뭔가요? 강제성과 자율성? 이제 그렇게 구분하자면 그럴 심의는 이제 방망이를 뜨서 의결 사항으로 가는 거고 자문은 권고로 가요. 권고로. 자문은 이제 권고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편법 개발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또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자문위원회가 또 열립니까? 그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할 때 그때 이제 자문권하고 심의권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 상정을 합니다. 예. 굉장히 강제성이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강제성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편법 개발 행위 때문에라면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행정 지도를 철저하게 더 하셔서 그런 편법 개발 행위를 막으셔야지. 전부 그런 거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뭐 강제성이든 자율성이든 뭐 자문이든 그걸 전부 그쪽으로 떠넘겨서 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 심의를 집어넣었을 때 건축 허가 뭐 인허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또 통과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가뜩이나 통과율이 떨어지는데 임야에 이거를 대해서는- 적용을 하게 되면 통과율이 더 떨어질 수 있겠더라. 근데 의원님 이제 지금도 이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도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개발행위뿐만이 아니고 자문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분과위원들의 판단이 그릇된 판단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위원회 권고 사항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그렇죠. 권고한 내용이 근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나 지금 뭐 말씀하시는 자문을 구할 때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판단이 거의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판단보다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문제 지적을 하지만 왜 자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다 맡기느냐.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또 자문까지 또 집어넣어서 그렇게 개발행위에 대한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걸러내는 역할은 좋지만 그게 왜 꼭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걸러내게끔만 하느냐. 시집행부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불편하신가요? 이게 없어도 사실 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겠죠.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이제 뭐, 합니다. 예, 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문의 기준과 원칙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문 의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거를 다 이 조례해 놓을 수는 없지만 운영 아니, 가이드라인에다가 그렇죠. 놓고선 가이드라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이제 제안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뭐 일부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까? 이거 현재도 6년입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이제 이거 운영 가이드라인이라 이걸 네. 아예 조례로다 그냥 못을 박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게 적용이 되면 아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뭐 연임 규정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인 부분이 저는 많이 이제 보고 느끼고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강정구 의원님하고 이윤아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그런 뜻에 대한 질의의 내용일 것 같아요. 여기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유가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가로 닫고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놓은 거죠. 그러면 현행 도시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에 대한 현행에 대한 자문위원회 보다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완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은 똑같습니다. 예. 그럼 똑같이 운영할 것 같더니 개정안에 예, 이제 그거를 그 안을 상정을 왜 해놨어요? 도시계획조례 이제 65조, 네. 65조 보면은 이제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장이 부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없는 조항이 아니에요. 전에도 아마 제가 그 도시주택국에다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인근 시군에 보다 평택시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허가 득하기가 그 사유가 뭡니까?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별로 말씀드릴게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 그래갖고 불허가 부결되는 건이 되게 많아요, 임야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문제가 된 태양광 있잖아요. 네. 경지 정리된 돈 뭐 4,000평, 5,000평에 다 태양광 깐다고 들어오는데 그거 허가해 줄 수 없잖아요. 주변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거가 다 부결이 돼요. 그런 게 부결이 되고 그리고 위험문절 장천 시설 들어왔을 때 인근에 주변에 민가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또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자원 그것도 주변에 민가가 있고 뭐 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거 큰 규모 있잖아요. 이것도 정원시설 주변에 들어오면 그것도 부결이 많이 돼요. 그걸 다 허가해 주면은 난리 납니다. 지금 이거 강정구 의원님 포송 쪽에 있지만 포송 쪽에 석정리 쪽 그쪽 얼마나 난개발됐어요. 그런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불허가율이 그래갖고 부결되는 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힘들게 막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거꾸로 지금 난개발하는 거를 거꾸로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일선에서 이거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물론 이제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년씩 2025, 2030 그 계획안을 내잖아요. 영역을 줘서.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장이 들어가든 주택이 들어가든 뭐 공동주택이 들어가든 어떤 구상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평택에 좀 아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 자연불악 내에 다세대가 막 들어가요. 자연불악이라고 하면은 단층 뭐 1, 2층 정도 주택으로 해서 요즘에 좀 뭐 공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게 찾아서 전원주택을 꾸며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자연불악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개 빌라 동이 들어갔다. 그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 없죠? 그것도 주변을 살펴서 기반 시설 같은 걸 고려해서
아니 어쨌든 인허가상에 문제 아니 없는 부결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그런 경우도 거잖아요. 그런 것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통과가 되는 것도 주변 있고 경관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줘. 자, 그러면 그 2021년도에 원정리 5성급 관광호텔 거기가 그 임야를 다 훼손시켰고 그 임야 그 경도 이거 경도나 이런 부분이 다 법적으로 맞아서 거기가 허가 났습니까? 이건 지구 단위 경사도 이런 계획으로 게 다 맞아서 허가가 난 지구 거예요. 단위 계획으로 된 거고요. 네. 위원회에서 정책 지구 사업으로 인정 지구 단위가 몇 평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3만 이상이죠. 거기가 몇 평이에요? 합해서는 관광형으로는 3만 넘게 나갔죠. 예. 아니 우리 평택 시부지 빼고 몇 평이냐고.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3만 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혜의혹이 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구 단위 계획에 3만 평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규정을 지키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좀 뭔가 좀 준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벌초를 하고 이게 맞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요? 우리 평택시가 문제가 물론 임야를 훼손하고 그러는 거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좋게 안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임야의 경사도가 아주 난지도로 이렇게 해서 뭐 고바위 이런 임야를 갖다 훼손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지금 평택시 평야지대에 보통 임야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임야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평생 세금만 내고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뜻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평택시 구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다 개발을 해놨는데 왜 인근에다가 제조장 허가를 왜 내주냐고. 그걸 왜 못 먹어요? 아니 자연불황 내 제조장이 왜 들어오냐고요. 전체적으로 평택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용역에서 오다를 줘다 받았으면은 그거를 지켜나가려고들 집행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단지 지금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산업단지를 유치를 못하냐고, 제조시설을. 그리고 막 임야 막 훼손시켜서 거기다가 제조시설 허가를 왜 내주냐고. 지금 평택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을 맡기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은 불합리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불합리한. 뭐 이거 뭐 오늘은 뭐 조례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도시주택 행감 시간 때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일단 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유승영 의원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발의자가 거의 14명이고 이제 찬성자가 이제 2명입니다. 이제 거의 저희 시의원님들이 거의 공감하는 거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다 발의하고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잠깐 제가 좀 덧붙여서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 절차라는 자체는 워낙 이제 간소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법이 많지 않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워낙 이 재량권이 많이 부여돼 가지고 판단력이 서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가지고 프로세스가 좀 간소화돼 가지고 인허가권이 어차피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대리권을 임받은 대리권자인 이 관련 부서에 주무관이나 여러 이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법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법이든 조례든 하위 조례까지도 만들어지면서 계속 구속력을 좀 갖게 만드는 이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자문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심의도 받고 또 자문도 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행정이 간소화가 되는 게 이제 복잡해지면서 계속 너무 딜레이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런 양면의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충분히 이제 이 담당자께서 이제 자문을 받을 거는 받아서 나중에 소송에도 휘말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성이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건축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담당자분들이 이제 이 워낙 많은 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도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나름대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돼서 이제 이 법 개정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히 연임 제한이나 뭐 임대형 기숙사 신설의 주차장 같은 건 뭐 워낙 현안 문제가 워낙 발생이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담당 직원분들이나 이게 나름대로 본인이 진짜 전문성이 있으면 그렇게 자문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다 밀려 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자문에 의존하고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좀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그 대표 발의해서 이제 중간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좀 있었었는데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좀 그 담당하는 과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화학과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은 뭐 당연히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각 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로 전체 사용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 전송 매체 할 때 뭐 개인정보 동의를 사전에 이제 받는 경우를 한정한 거라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접수되는 게 계획서죠, 그렇죠? 계획안들이 먼저 올라오죠. 어떻게 할 거라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안대로 추진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나는 게 아닙니까? 예, 건축 허가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한 번에 인허가가 같이 들어옵니까? 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그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조례는 이제 시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금곡리 지금 그 폐기물 시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데 이미 사업계획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통과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라고 그래요.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죠. 그 인허가는 자연순환가에서 인허가 사전 계획서는 거기서 받겠죠. 자연순환 시설이니까 그쪽에서 사전 계획서가 들어올 테고 그 사전 계획서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뭐 건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면 최종 인허가가 나는데 이 부서별로 자꾸 혼동이 오게끔 해주는 게 그 사전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도 인허가의 절차로 봅니까? 아니면 인허가가 떨어져야 인허가라는 그 저거로 봅니까? 경우로. 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그 허가는 건축 허가를 거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전 고지 이 조례는 최초의 인허가, 해당 사업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시에 사전 고지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 단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진행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공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양교리 같은 경우 그때 레미콘 공장 할 때 처음에 2022년도인가 20년도인가요. 그때 인허가가 들어와서 그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자체가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래서 시가 이겼던 거고요. 그 당시에. 토진리하고 양교리 이제 두 건이 있는데요. 네. 토진리는 공장 설립 승인이 된 건이 이제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부결이 된 거고요. 승인이 되고 아니 저기 레미콘. 그리고 양교리 두 개 다 레미콘이에요. 네. 양교리는 복합으로 들어왔어요. 공장 설립하고 건축이 복합으로 들어온 거고, 이게 복합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눠서 이제 개별권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금공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 개별권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연순환가에서 어떻게 됐든 사전고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계획서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왜 사전고지를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전고지라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게 다 집행이 됐을 때 최종 인허가를 내준다. 이게 그때 나가려고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 계획서 자체가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이미 계획서를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위원님, 예. 그게 안 된 것도 많아요. 그게 당초에 공장 설립 승인이 됐는데 토진리의 레미콘 공장이 대표적이에요.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줬어요.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에서. 근데 본청으로다가 이제 그 건축허가가 레미콘 공장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이제 본청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니까 이제 본청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다 안 된. 아니 제 말은 그 경우하고는 틀리고요. 이게 이제 계획서기 때문에 계획서가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그대로만 집행하면 아니 계획서대로 계획서 통과돼 내가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인허가가 안 납니까? 그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통과가 됐다라고 그러면 만약 그 상황에서 인허가를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부결을 내줬다? 행정심판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잘못 내준 거죠. 사업계획서대로 그대로 하는데. 아니, 토진리께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줬어요, 시장이. 근데 레미콘 공장 허가가 또 들어왔어요. 그 부결했어요. 그 소송 걸렸어요. 허가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그러니까 허가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가 계획서대로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순환 시설에 대한 허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순환 시설에 대한 이미 허가가 떨어졌어요. 계획서가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그 서류를 좀 보고 제가 왜 별도로다가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너무
그 자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도시계획 조례 내가 할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라는 시점이 최초의 문서를 접수한 계획서 단계서부터 말하는 건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장 꽉 찍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부서별로 틀린다는 거죠. 지금 해석의 여지가 틀리고요. 아니 최종적으로 그 도장 찍을서 인허가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전 7일 내에 이거 사전 고지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부서별로 해석이 다 틀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내가 증인 신청해서 이건 뭐 다루겠지만 좀 이 사전고지제를 건축허가에서 지금 담당한다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허가라는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 저도 뭐 조례상으로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평택시 우리 관내에 가축으로 인한 그 가축 사육하고 있는 뭐 돈사, 우사 뭐 이런 그 사육 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발행위 문제가 많죠. 지금 대부분 부결되고 있습니다. 들어. 그죠? 예, 대부분 민원도 있고요. 좀 예, 부결되고 안타까운 게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기존에 내가 뭐 자가든 임대든 간에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주변에 뭐 개발회의가 들어와서 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계속 뭐 민원 때문에 이제 관련 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뭐 환경 문제나 뭐 이런 뭐 그래서 좀 그런 거 볼 땐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우사다 하면은 이제 소를 키우는 그런 시설인데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그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뭐 이전을 뭐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그 사업을 접거나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좀 해줘야 그분의 어떤 그 뭐 100%는 요구를 못 채워주더라도 그럼 내가 이주에 좀 땅을 좀 싸게 달라. 그러면 어떤 그 대상 시설에 대한 토지를 좀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못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뭐 가축 키우려는 걸 안 하겠다. 그냥 적겠다 그러면 뭔가 좀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원칙에 따라서 그냥 뭐 강제 이동시키는 강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지금 평택시가.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 우리 시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제 도시화가 계속 급속하게 이제 도시가 팽창되고 있잖아요.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 시외 쪽에 있었던 축사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이제 내몰리고 있어요, 실제. 네. 내몰리고 있고 이제 그 과중에 이제 폐업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폐업 보상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현행 법률상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요 사항은 입법으로다가 해서 이제 뭐 부재책이 마련되지 단순히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 계획안을 마련하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평택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균형을 위해서는 뭐 공동주택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하겠지만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삶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상무시를 하는 수가 있다 평택시에서. 예? 그래서 뭐 1인 시위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뭐 강제 집회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간혹 좀 보고 그랬지만은 이런 게 앞으로는 평택시에도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느 회사 뭐 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평택 시민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방금 전에 자원 순환 시설에 대한 강정구 의원 질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뭐 그거를 수집하는 공간, 뭐 고철, 파지, 뭐 그리고 분리수거에는 뭐 여러 가지 재활용 그 물품을 보관하는 이런 공간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인허가를 안 내줘요. 그럼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자, 이 도시개발이 필요해서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상물에 대한 걸 다 이주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주까지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겠다, 나 이제 못 하겠다, 돈 벌기도 싫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난 이 사업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하고 우리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뭔가 대상 토지를 내줘야죠. 지금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정구직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모든 주변에 인허가 못 내.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맞죠? 네. 말씀해 보세요. 이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상이라는 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고 이게 제도화가 돼야 이제 보상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건 뭐 LH에서 이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하건 간에 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뭐 하는 거는 계량화를 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 개정안이 네, 그래야지 이걸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 마련해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 잘하셨지만은 이 법률이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약자를 위한 법률이냐 강자를 위한 법률이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지역에 도시개발이 들어와 있어. 거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7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지금 10만 평 이상이죠. 공동주택 그 개발 30만 평 이상인가요? 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네, 하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고시 가격이 뭐 세배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5만 원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바로 사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 주변에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 수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다운시켜서 공시지가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건데 대부분 뭐 이게 이제 뭐 지금 동의율이 75%인가요? 72%인가요? 네,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뭐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 뭐 거기 조합에 뭐 사용하고 있는 비용 이런 부분이 다 토지주들 분들이 그 감량해가지고 토지 감량시켜서 그 돈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도시개발까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2년, 3년, 5년, 10년씩 막 가면은 내가 10평 받을 거 5평도 못 받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가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평택시는. 토지주만 조합원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고민인 게 도시개발 택지 공급이 이게 공공재인데 이걸 민간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인허가 조건만 맞으면 그게 해주잖아요. 이제 MB 정부 때 이제 그 민간에 이제 푼 거거든요 이걸. 이 LH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그때 민간 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민간에 풀었는데 이게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좀 어려움이 좀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행도 더디고 시에서 했으면 벌써 뭐 이렇게 끝나고 뭐 똑같이 했는데 시에서 한 건 뭐 이미 몇 년 전에 다 끝났는데 지금 민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법적으로 또 다툼이 있고 한데 이 택지가 공공재인데 이걸 계속 민간 영역에 두는 게 맞냐 하는 그런 좀 걱정이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좀 고민입니다. 그런 것도. 예. 아까 저 국장님이 뭐 공무원분들 칭찬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 내가 언뜻 들었는데 이런 거를 좀 개발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공무원님들 계시면은 진짜 뭐 표창도 드리고 뭐 칭찬도 해드려야죠. 거의 민원에 시달려 민원에. 우리 집행부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거의 민원에 시달린다고. 네. 그건 뭐 느끼시죠? 국장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일단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정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뭐 주요 내용도 보고 제안 이유를 보면 특별하게 뭐 다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 의원님들이 거의 뭐 한 17명 의원님들이 또 공동 발의해 주셨고 손하명 저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요구하고는 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을 과연 좀 어떻게 구제할 거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든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영역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조금 의견을 드리면 제가 또 아마 그거는 요구를 했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다가. 그럼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조례로 할 수 있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하면 되지만 그 위에 이 법을 바꾸거나 우리 뭐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이 뭐 한 1631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1895건 정도 있고 저희 조례는 뭐 한 574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부서에다 의견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들은 또 이제 나름대로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법을 개정하든 제정을 하던. 그러니까 이 관련 행정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성이 있거나 좀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걸 갖고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충분히 계속 의견 제시를 상부 부처에다가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그렇게 다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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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정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